정권을 넘겨줬어. 그 다음에 한동훈이 또 중도 얘기해. 이번에 탄핵의 핵심 세력들도 또 중도 얘기를 해요. 오세훈도 중도 얘기해. 그런데 제가 단체장들을 잘 알잖아요. 저랑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6개월 전에는 보수야. 그런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보수색을 안 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뭐 전체 국민의힘의 단체장들을 다 분석해도 가장 보수 쪽이란 김진태조차도 그걸 안 해요. 그러면 김태훈 지사도 뭐좀 그러게 강하죠. 저는 뭐 이장호도 다 친하잖아요. 네. 박안수나 이런 사람들을 제가 그 최고위원 할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한데 저는 색깔을 좀 더 당신들이 마냥 단체장 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탄핵이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되고 국회가 입법 독재를 하면은 나머지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고. 보수 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든 뭐 연예 김홍국 씨가 저렇게 확 하달짱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보수는 책임을 안 져. 그 시장 도지사 선거할 때 6개월 동안은 보수야. 당선되고 나면은 이 사람은 보수 사람 하나도 안 챙기는 거야. 그런데 좌파들한테 좀 배우라는 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성남에다가 진지구축을 했잖아요. 동부연합 뭐 하고 그다음에 뭐 통진당 계열하고 또 김현지의 뭐 성남 21하고 뭐 시민단체들에 막 뿌렸다고. 그래가 시민단체 소위 좌파 극좌 가까운 세력들한테 세력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자기도 대통령 하고 싶은데 화들짝 놀래가지고 박원순 시장도 그걸 배워서 했어요. 그걸 좀 늦게지만 박원순 시장이 뭐 한 2, 3년 그 작업을 했다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뭘 했는가를 전 몰라요. 그럼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놨던 좌파들에 대한 또 그러한 지지 지원 부분들을 오른쪽에 있는 우파들한테 했느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은 이렇게 입법 독재에 민주당 입법 독재에서 숨통을 못 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훨씬 많잖아요. 여기 보면 서울, 뭐 인천, 경기, 중남부, 대전, 그죠? 그렇죠. 그다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뭐 이래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오른쪽 우파, 보수 우파에 대한 또 시민단체들이 힘든 시민단체들이 많고 건전한 시민단체들 많은데 그 사람들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했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정치, 자기 얼굴 세우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 MZ 세대들이 지금 뭐 저는 윤호개인 하는 청년들의 100% 동의는 안 하지만 윤호개인을 분석해 보면은 일부 윤 대통령이 진짜로 복귀해서 다음 대통령이 다시 돼야 된다는 세력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예요. 분노. 그다음에 자기들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야. 그러면서 분노와 아픔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표출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우리 대학생 똑똑합니다. 그런데 2030의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 몇만 명이 나온다고요. 매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젊은 사람들이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건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1948년 정당사 이후에 자발적으로 2030 세대가 보수의 기치를 내세우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내세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나 기존 정치권에서 특히 보수 자유우파 정당권에서 답을 줘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답을 못 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끌어가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이제는 보수 정당의 개멸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2030 세대가 돌아서면은 지지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는 그러한 우선 진지부터 구축 좀 하겠다. 보수의 중심부터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낙연 대표가 됐든 이준석 대표가 됐든 뭐 이낙연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이나 이런 쪽으로 조국 신당이나 조국은 아니지만 이런 쪽에 외형한 학작을 가겠다. 그 단계론으로 이제 이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하고 국민의힘 하나로 싸우기 너무 힘들다.
또 국민의힘이 이 약화되어 있다는 게 예. 107명 중에 한 70명은 공천만 받으면 되는데요. 지금 107명 중에 한 70명은 공천만 받으면 되는 곳이 한 70곳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뭐 나라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부가 장악되고 입법사법 행정이 장악되고 그다음 언론 방송 사건이 장악되고 이제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려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국민의힘을 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저항이 안 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모티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로 봐서는 일단 보수 전체의 울타리를 좀 치자. 그래서 우리 공화당하고 합치자 그 얘기 아시잖아요. 보도 많이 됐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얘기도 일단 그 수순이 보수 전체를 이 무지막지한 좌파 사회주의 독재 세력들하고 싸울 때는 이제는 보수가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다. 뭉쳐가지고 그 다음에 외형 확장으로 가고 그런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옳다. 왜냐하면은 뭐 국민의힘을 제가 오래 있어봤잖아요. 이번에도 뭐 15,000명 모여가 국회에서 한다 하는데 왜 국회에서 해? 광화문에서 하든 바깥에 나가서 15,000명이 아니고 150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눈이라도 깜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래 해봐야 자기들 동원해가지고 뭐 지역구 팻말 들고 와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뭐 그런 형태의 투쟁의 시기는 지났다. 이미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은 그것을 이미 추월해 버렸잖아요. 지금 황소 포기 사건을 보든지 뭐 사심제 한다 그러지 뭐 대법원 저거 뭐 섞어가지고 26명 만든다 그러지 뭐 여러 가지 범죄 중지법 만들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면소법부터 해와. 이거는 이미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적 가치뿐만이 아니고 정체성에 대한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우리나라 체제라는 게 좌우를 떠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확고보다 자유민주주의와 그 체제에 벗어나는 또 국민의 감정선을 벗어나는 상황으로 이 이재명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반 이재명 소위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변 여건이 되면 독재의 달콤한 사탕은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권력이 한쪽으로 몰리면 그게 독재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반이성적 집단주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집단에 있어서의 독재는 굉장히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지금까지 있었던 여야의 관계, 그 좌우의 관계는 무너졌다. 지금은 좌우의 관계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로 가느냐의 이 체제 싸움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도도 뭐 껴안아야죠. 그런데 저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중도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렇게 탁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이 막 나가기 시작하면서 중도 세력이라는 그 거의 이제 흐지부지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도 얘기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행태를 보면은 그렇게 뭐 소위 교수나 뭐 다른 뭐 패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정치인이 얘기하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정치적 중도는 이제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안 오를까요? 오를 거예요. 언제? 오르는데 파괴력이 약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게 한동훈을 지지하는 여러 패널들이 방송에 나가 또 방송들이요. 종편이나 이런 방송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요. 그 국민들이 듣는 건 그런 걸 듣잖아요. 그러니까 양비론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양비론적으로. 그래서 안에 내부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국민들이 이제 내란 프레임에 뭐 내란이 있었다 없었다 저는 뭐 내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은 저는 잘못했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준비되지 않은 계엄이다. 뭐 그 계명령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는 그 다음 프레임은 국민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프레임, 부정부패 프레임, 부패 프레임을 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는 이런 내란 프레임하고 부패 프레임, 국민의 감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국민의힘이 틀을 갖추지 못하고 이게 부패 프레임이 붙어도 이거는 김건희 씨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지금 뭐 실질적으로
지방에는 내사가 하고 있다는 게 되게 공공연하게 들려요. 내사, 특히 영남권에 뭐 내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전 정권에서 덮어줬던 일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다음에 통일교 문제에 다 관련된 사람들 벌써 몇 사람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 전환에 국민이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한테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 전개가 예상되는데 그러려면은 국민의힘의 중심이 확고부동하게 좀 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장동혁 대표가 뭐 황교안 총리 얘기도 하고 내가 황교안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우리 공화당이나 우파. 그런데 이제 약간 뉘앙스를 보면은 정광훈 목사 그 자유통일당하고 약간 거리를 두는 뉘앙스예요. 뉘앙스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